지금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치면 지금 이 유용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전단 강도, 안밀, 뭐 사면한 모든 이 이유의 게 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지금 도모하는 약간 확장된 의미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지층에서 A 위치, B 위치에서 총력, 유용력, 강수압을 결정하라. 지하수위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위치부터 볼까요? 자, A 위치는 이 위에 있는 이 토층의 이 무게는 다 A를 누르고 있죠. 이만큼을 누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누르고 있냐면 1.85가 3m, 1.94가 2m만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위치에서, 자, A 위치에서입니다. 자, 총력은 어떻게 돼? 1.85가 얼마? 3m 더하기 1.94가 2m 누르고 있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때 유용력은 강극수압은 얼마예요? 지하수위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감마 W 곱하기 지하수면의 깊이 그 위치에 있잖아요.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면 유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시그마 토탈하고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수위 위에는 유용력과 총력이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경우에도 모세관에 의해서 지금 물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집안 내 침투 집안 특수 문제에서 한번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자, B 위치에서 유용력과 총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B 위치는 이 B 위에 있는 거를 역시 이 위에 있는 거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총력은 어떻게 돼요? 다 받아요. 1.85 곱하기 3. 이걸 너무 있을까요? 1.85 곱하기 3 더하기 1.94 곱하기 2 더하기 2.05 곱하기 5m 더하기 2.14 곱하기 3m를 받아서 얼마만큼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 B점에서의 강극수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B점에서 지하수위가 지금 요 위치에 걸려 있고요. 요 깊이가 5m, 3m에서 8m 걸려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감마 W만큼의 어떻게 8m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수압을 결정하고 각 총력하고 강수압이 결정이 됐으니까 유용력은 총력에다 강수압을 빼서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유용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있나 하는 걸 봐봐요. 자, 지하수위 위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감마 토탈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분 단위 중량이 작용하고요. 지하수위 아래는 감마 세추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는데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추레이션에다가 감마 W만큼 들어있어요. 요만큼을 지금 누가 받느냐면 지금 흡입자 사이의 유용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2.05 빼기 1 해서 1.05만큼. 여기는 어떻게 받아요? 2.14 빼기 해서 1.14만큼을 지금 감마 프라임에 해당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용력은 이 지하수 위니까 이거는 지금 강수압이 없잖아요. 그럼 1.85 곱하기 3 더하기 1.94 곱하기 2. 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밑에 거 요 유용력만큼 1.05 곱하기 5m 그 다음에 1.14 곱하기 3m 있네 3m만큼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유용력을 바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다른 지금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림과 같은 지층에서 A 위치와 B 위치의 유용력 강수압을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A 위치와 B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모래층 요 하단이고요. 마지막 하단이고 B 위치는 점토층 직상단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 층에 있어서 요게 딱 요 갈라지는 요 갈라지는 요 딱 경계층이 있으면 요 경계층에 A는 바로 위에 B는 바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받는 힘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요. B가 받는 힘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게 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가 받는 응역이나 B가 받는 응역은 같은 거예요. 층이 바뀌어서도 같은 위치에서 아주 요 두께 아주 미소한 차이, 뭐 아주 직하단, 직상단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 좀 헷갈리시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다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평상시 수위가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온 다음에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 A점에서의 총응력, 유응력, 강수압을 한번 결정해보는 문제였고요. 자, 지금 이하도 이제 문제 많은데, 뭐 이게 복합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기사시험에 옛날에 뭐 한때 이렇게 많이 나오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내 토지역학 저한테 배울 때, 뭐, 족보에 이런 문제들도 꽤 있었죠. 뭐냐면, 지금 요 토층에 뭐냐면, 감막값을 안 줬어요. 그러고 나서 포화도하고 간극비, 지금 흡입자의 비중을 준 거예요. 결국은 요거를 가지고, 감마 T와 지하수와의 감마 세츄레이션을 이걸로부터 계산을 해내면, A 위치에서의 지금 응력, 총응력, 유응력을 결정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사시험 볼 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나중에 안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하중을 간 직후에는 누가 힘을 다 받느냐? 비벼 상태에서는 물이 힘을 다 받고요. 추가적인 응력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강국수압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관인강수를 솟아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느냐? 유용력이 다 받는다. 유용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심화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유용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안밀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쓰여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기사 시험의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5문제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2번, 7번, 뭐 12번, 17번 이런 형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표면 아래, 지금 지표면에 P1이 100톤의 지금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지중 5점 있네요. 깊이 Z고 거리는 3m, R이 3m 떨어진 위치에서 집중하중에 의한 수직 응력, 이 점에서 델타 시그마 V가 얼마입니까?를 한번 계산하세요. 그러면서 단 영향값은 0점, 여기에 영향값을 줬죠. 포인트로 된 영향계수를. 그래서 0.214 이걸 줬어요. 참, 뭐, 영향계수를 줬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한번 식을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자 그랬죠. Z제곱분의 P에 IP. 뭐, 이 간단하게 식을 외우고 있으면 Z 5m, 5의 제곱분의 100톤 곱하기 영향계수 0.221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지금 답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부시네스크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풀 수 있느냐 이런 거고 뭐 이것도 뭐 부시네스크라고 뭐 명시는 안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지금 부시네스크의 방법으로 지금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1m, 1m 기초에 5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깊이 4m가 되는 곳에서 연지응력을 2대1 분사법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초가 1m짜리, 이쪽도 1m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4m 위치에서, 요 위치죠? 요 밑에서 델타 시그마 V를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기초 중앙 아래, 기초리 모서리 아래 뭐 이렇게 줘야죠. 그래도 뭐 값은 어차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대1을 벗어나는 기초 아래지만 여기 있다고 치면 델타 시그마 V는 얼마예요? 0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지금 값을 2대1로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4m 1이니까
B 더하기 Z, L 더하기 Z, 면적이 이거죠? 여기 얼마가 작용해요? Q가 작용합니다. 하중에 얼마? 5톤이 작용해요. 그러면 쓰면 1 더하기 4, 1 더하기 4분의 5톤. 계산하면은 지금 얼마예요? 0.2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는 12번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이 문제네요. 동일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그림과 같은 지금 A와 요런 하중입니다. A, 그러니까 요게 A, B, B고요. 자, 여기는 요거에 4분의 1조각이에요. 있어요. 자, 요런 구형 기초, 이것도 옛날 요새는 구형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기초에 제가 A와 B점의 수직이 되는 깊이 Z, 동일한 깊이 Z인 그때 지금 응력을 시그마 A, 요 위치에서 응력 증가분을 델타 시그마 A, 요 위치에 있는 거를 델타 시그마 B, 뭐 델타를 지금 생략하고 표현했네요. 시그마 A, 시그마 B라 할 때 증가되는 지중력을 제가 얘기를 할 때 옳은 것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4조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응력이 이거에 하나, 요 오른 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곱하기 4 하면 지금 이놈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놈. 뭐 나머지는 뭐 다 하여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2번 봤고요.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크기가 1m 곱하기 2m인 기초에 10톤/m 제곱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요. 기초 아래에 4m 지점에 압력 증가, 뭐 똑같은 응력 증가, 압력 증가. 근데 이것도 압력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자꾸 걸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응력을 특징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프레셔 압력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압력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적으로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점에 응력 증가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대 분포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요 기초가 어떻게 되냐면 1m고요. 여기 2m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얼마가 작용하냐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요. 10톤/m 등분포 작용하고 있고 기초 아래 4m 떨어진 데서. 자, 4m 떨어진 데에 여기에 응력이 작용하는 이 범위의 에리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B 더하기 Z, L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얼마만큼 응력이 작용하냐면 지금 10톤/m 제곱에 1m, 2m 크기에 작용하는 힘 크기가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m 곱하기 2m, 1m 곱하기 B 곱하기 L에 곱하기에 10톤/m 제곱이 작용하는 이 힘 크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델타 시그마 V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L이든 B든 뭐 어떤 게 뒤집어도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B를 L을 지금 랭스 길이를 쓰니까 1 더하기 4, 그 다음에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그럼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6분의 20, 30분의 20, 그럼 0.667? 이렇게 나왔네요. 암산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산기를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되는 계산기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지금 다음 시험부터인가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되는 계산기를 사용을 금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렇게 편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런 편법을 써서 답만 찍는 거는 이제 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번 풀었으니까 이제 2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아래와 같이 지표면에 집중화증이 작용할 때 A점에서 발생하는 연지 응력의 증가를 구해라. 자, 여러분들 수식 외운 거는 뭐만 있냐면 델타 시그마 V 포인트 로드에 의한 지금 부신해스크 방법은 Z제곱분의 P의 영향계수를 곱한다. 영향계수 수식, 이것도 수식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라 이 얘기예요. 저랑은 틀립니다. 이거는 이거를 수식적으로 외워서 계산기를 찍어라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나는 무슨 도대체 의미를 가진지 모르겠어요. 저 수식을 외우고 안 외워볼까 기술자로서. 하여튼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저라면 기꺼이 틀립니다. 지금도 저는 외우지 못하고 못 풉니다. 그렇지만 기술자로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나오면 기꺼이 틀리셔도 돼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5m 곱하기 10m의 장방향이라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직사각형의 기초 위, 이게 옛날부터 나오다 보니까 옛날의 용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초 위에 지금 등파중이 작용할 때 지표면에 10m,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자, 이거 다시 풀이 안 해도 지금 아까 10몇 번인가요? 문제랑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32번을 풀어야 되네요. 32번을 풀기 전에 제가 문제를 보다가 괜찮은 게 하나 있어서 32번 전에 하나를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가요? 29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보죠. 아래 그림과 같은 집안의 A점에서의 이 A점에서의 전응력, 간극수와 유용력을 구하라. 지금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문제 놓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밀이라든가 전단 강도라든가 이하 부분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봅시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A점에서는 이 위에 있는 하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토탈 전응력, 토탈 응력은 총응력, 총응력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위에는 1.6짜리 3m 더하기 1.8짜리 4m 하고 계산기를 찍으시면 답이 이거니까 이거겠네. 12톤 메타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간극수압은 얼마냐면 자, 요게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지하수위로부터 깊이 4m네요. 요게 감마 W만큼을 지하수위 강수압 받죠. 감마 W 곱하기 4m. 4 이렇게 되네요. 나왔고요. 그죠? 시그마 프라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게 12였죠. 그러면 시그마 토탈 빼기 U 하면 지금 어때요? 12 빼기 4 하면 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그마 프라임을 1.6짜리는 지하수위니까 1.6짜리고요. 여기는 감마 프라임이 어떻게 0.8이 되겠죠. 그죠? 1.8 빼기 감마 W1에서 그러면 시그마 프라임은 1.6짜리를 3m 더하기 0.8짜리를 4m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올 겁니다. 8이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이렇게 기출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유용력, 응력을 아주 단순하게 묻는 그냥 개념적으로 일단은 압니까 정도를 한번 물어본 이런 거 같아요. 32번 문제. 또 그림이 아까랑 똑같네요. 이거는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나온 게 또 몇 년 지났다가 똑같이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똑같이 질문도 똑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출문제가 지금 문제의 은행에서 뽑아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37번 이거네.
자, 다음 중 이미 형태 기초에 작용하는 기초 모양이 자기 멋대로 생겼다는 얘기. 이미 형태로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요. 다만 그럴 때 이때의 발생하는 지중력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중력을 계산할 때 이런 거를 했어요. 사각형 등분포 아래 모서리 아래 이런 거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잘 문제가 언급 안 돼서 원형 등분포화 하중 같은 경우는 원형 등분포화 하중의 중심 아래, 요 중심 아래에서의 델타 시그마 V도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기초 모양이 임의로 막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에 어떤 위치에서의 깊이 Z 아래, 물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요때에 델타 시그마 V를 결정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금에서 이제 해석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초 모양을 조금 등가로 단순화하는 게 하나예요. 좀 개략적으로 푼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2대1 방법이든 모서리 끝이든 뭐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자, 얘를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런 복잡한 이런 모양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수치 해석을 기본적으로 행할 겁니다. 조금 더 잘 엄밀한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토지적학 시간에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랬었다. 속칭 요새 하는 거예요. 라떼는 그리고 자세하게 이런 방법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또 이런 문제를 또 보게 되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지금 원형 등분포 하중을 임의 영향 반경을 0.1씩 자르고 얘를 간격을 잘라서 각각의 영향계수를 만들어 놓고 임의 모양이 기초에 작용하는 거에 개수를 세서 요 점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의 깊이 아래에서의 델타 시그마 V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뉴마크 차트, 뉴마크 인플루언스 서클 영양원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뉴마크라는 사람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거예요. 부시네스크는 아니고요. 2대1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구태여 나온다면 찍기네요. 자, 오스터버그, 그 다음에 뉴마크, 둘 다 들어봤으니까 찍기 하면 이제 반은 맞았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답이긴 하지만 지금은 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글쎄요. 문제은행에 들어있으면 또 나올지 모르지만 문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는 방법을 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7번 풀었으니까 없고요. 42번인데 없으니까 그 사이에 문제 조금 풀고 갑시다. 설명 문제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요새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요새는 문제를 가급적이면 옳은 것은 이렇게 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뭐 줄을 찍어주는가 뭐죠. 자, 포화된 흙인 경우 전응역에서 공국수와 강수압을 뺀 값이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이 조건은 필요도 없습니다. 유효응력은 주어가 빠졌네. 비문이네요. 유효응력은 하여튼 주제가 빠졌네. 유효응력은 주제가 다 빠진 거야. 유효응력은 전응역에서 공국수와 강수압을 뺀 값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포화됐든 안 포화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포화되지 않았으면 강수압이 0일 거고요. 그러니까 뺄 게 없을 거고요. 포화됐으면 강수압이 있으면 빼주면 되고, 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압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0이면 0 있으면 있는 대로 빼주면 됩니다. 이게 플러스면, 강수압이 플러스면 빼주면 더 줄어들 거고, 강수압이 네거티브로 생겼으면 더 유용력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요. 항상 전응력보다 작은 값이다. No. 이건 아니에요. 자, 지금 시그마 프라임이 시그마 토탈 빼기 U인데, 유용력은. 그런데 지금 이 U가 강수압이 침투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침투압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침투압에 지금 우리 U 델타 U가 침투에 생기는 게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시그마 토탈 빼기 U를 다 있으면 시그마 토탈 빼기 U 정지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U 침투인데, 요게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전체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얘가 유용력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압 자체가 침투가 아니라 지금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하수위가 있고요. 모관수가 모세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요 모세관에 올라가는 요 부분은 수위가 있고요. 요 부분은 강극수압이 네거티브의 강수압을 갖습니다. 이쪽은 강수압이 지금 포지티브의 강수압을 갖겠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응력보다 지금 더 작은 게 아니라 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유용력은 점토 집안의 안밀에 관계된 응력입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면 뭐 안 관계된 게 없어요. 총력도 관계되고 다 관계되는데, 안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유용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네요. 뭐 아주 쓴다면 1차 안밀에 이래. 2차 안밀은 사실은 유용력의 변화가 아니라 일정한 유용력 상황에서 쭉 크립 변형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뭐 맞는 얘기고요. 자, 건조한 집안에서는 전응력과 같은 값으로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조한 집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수압이 0이니까 지금 뭐 항상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지문도 약간 논란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지금 뭐냐면 유용력이요, 총응력에다 강수압을 빼는 거지만 엄밀하게 하는 유강극수압에다가 유에어예요. 이 공기가 갖고 있는 간극도, 공기간극도 지금 공기압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포화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흙 안에 막 가스가 차 있잖아요. 압을 가지고. 그러면 유용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조한 집안에서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틀렸어요. 명확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 문제다 하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거 답아니야 하고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여러분한테 이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예외도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지만 충분히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게 정답으로 지금 선택하는 게 뭐 아주 합당한 거 있죠. 객관식은 이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를 지금 하나 봅시다. 부시네스크의 지금 이 응력 계산, 지중력 계산에서 이제 어떤 특성이냐, 이게 지표면에 작용할 때, 부시네스크 이론을 사용할 때, 탄성계수에 무관하게 부시네스크는 가정을 하고 풀었어요. 정비례, 반비례, 제곱의 비례, 이거 뭐 다 탄성계수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에 무관하게 풀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시네스크는 이에 무관하게 풀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여기를 다 뭐로 뒀어요? 얘를 뭐로 뒀어요? 이게 선형이고요. 탄성재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등방이고요. 균질하다고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 탄성계수가 2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2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작용을 하중이 작용합니다. 근데 2가 뭐 이게 10이든 2가 100이든 2가 1000이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2가요. 여기 2가 다 같으면 탄성계수에 무관한데 균질하면 다층 구조에 2와 2, 2, 3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 탄성계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탄성계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걸리는 응력 증가분이 영향을 받아요.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더 깊은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부시네스크 이 시절에 부시네스크가 그거를 푼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하게 잘 문제를 푼 거지만 뭐 문제를 풀 때 이런 가정들이 실제와 안 맞는 이런 것들을 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밖에 나는 문제를 못 풀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한 사항을 갖고 문제를 풀었던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들 집안 내용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